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됐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예. 10월 미국 소비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3.2%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장의 예측치는 3.3이었거든요. 시장의 예측치보다 그 밑으로 떨어졌어요. 와, 물가가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지표를 보더라도요. 작년 6월에 9.1%까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 5월에는요. 4%까지 빠졌다가 6월에 3.0%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기저효과가 있었죠. 작년 6월에 9.1%였으니까 올해는 조금만 올랐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7월에 말입니다. 3.2%가 올라가더니 9월에 3.7%가 올라가니까 시장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진짜 놀랐거든요. 그러다가 10월에 다시 7월 수준으로 확 떨어진 거예요. 사실 8월, 9월 3.7%를 계속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10월에는 왕창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야,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말입니다.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일반적인 저 식료품이나 그다음에 기름, 휘발유나 이런 거 빼고 근원 물가 지수 진짜 물가가 올란 것을 보면 이것도 말입니다. 시장의 예측치보다 떨어졌습니다. 4.0%입니다. 시장의 예측치는 적어도 4.1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게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 9월에 6.6%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고요. 올 들어서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1월에 5.6% 그리고 9월에 4.1%까지 떨어졌었거든요. 10월에 4.0%까지 떨어지니까 시장은 환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환호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12월 13일 날 미국의 기준금리는 무조건 동결이다. 내년에도 기준금리는 동결이 될 수밖에 없다. 아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겠다. 이게 경기를 경착륙으로 끌고 가지 않으려면 연착륙으로 끌고 가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떨어진다. 금리가 떨어진다. 이렇게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와장창 빠졌습니다. 지난 11월 12일에 4.654%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중이긴 하지만요. 4.467%까지 4.5가 깨졌습니다. 그냥 쉽게 깨지고요. 4.467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난 10월 19일에 4.990이었잖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6개월 반 새에 51.1%가 올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무너진 거예요.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시장은 환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당도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시지 않는가요? 아마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시장은 진짜 환호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2.37% 폭등했습니다. 326.64를 기록했고요. 단숨에 14,094.38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이잖아요.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이니까 이자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은 돈을 많이 빌려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이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자가 안 올라간다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쭉 올라갈 수밖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S&P 500 지수도 1.91% 급등했습니다. 84.15가 올라서 이게 4,500에 근접했어요. 4,495.70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야, 이거 뭐 엄청나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들죠? 대형주 중심의 S&P 500이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것은요. 대세 상승기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다우산업지수 블루칩 중심의 주가 지수도 1.43% 올랐습니다. 489.83이 올랐고요. 34,827.7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 뭐 3만 5천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시장은요 물가가 떨어지니까 환호를 했다는 뜻이에요. 문제는요 기업 실적이 그만큼 받쳐줄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데 예, 기업 실적이 받쳐줘야지 주가도 이제 계속 대세 상승기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마크 스피나겔 예, 유니버사 CIO죠. 체코 책임자 같은 경우는요. 기업 실적이 안 받쳐줄 거다. 왜냐하면 이게 받쳐주기가 쉽지 않은 게 대출금리가 워낙 셀 것 아니냐. 아니 국채금리가 4.5%까지 가는 와중에 기업들의 조달금리는 회사채를 발행을 했다면 그 금리를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도 계속 나왔고요. 시장에서 계속 나오니까 시장의 위협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왜? 실적이 그만큼 나타나지 않을 거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클 거니까. 때문에 시장이 지금 폭등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뭐 지금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오르는 것을 보면서 시장은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저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오늘도 우리 시장도 말입니다. 미국 시장을 따라서 굉장히 출렁거릴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무리하지 않겠다.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 계속 변동성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 변동성을 자칫 잘못 관리를 하면요. 시장의 위험은 더 많이 되고요. 내 자산은 더 많이 쑥 빠져나간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요. 아주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급하게 절대 서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제가 전달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시장을 봐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시장을 볼 때마다 시장의 위협은 저는 커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요. 굉장히 냉정하게 호랑이 눈으로 제가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당연히 호랑이 눈으로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되겠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아마 우리 시장도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또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시장을 봐야 되겠다. 그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드립니다.